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투운영 상하이 리서치 사무소의 현동식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중국에 와서 보고 듣고 몸으로 이제 부딪히면서 중국 주식에 관해서 느꼈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펀드 매니저 출신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에 와서 중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고요. 이제 99년에 삼성생명에서 처음 주식을 시작했는데 앞에 10년은 이제 한국 투자자로 이제 주식을 받고 뒤에 최근 10년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제 주식을 바라보는 어찌 보면 연습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한국에 계신 대부분의 이제 중국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좀 다르다면 이제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뭐 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번역된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듣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실제로 중국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중국을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생생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중국의 금융 중심이라고 하는 상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뭐 중국의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최근에는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 뭐 이런 걸 얘기도 하고 강의도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참고로 상해 리서치 사무소 잠깐 말씀드리면 뭐 복단대, 교통대 출신의 뭐 JP모건, 맥쿼리 같은 우수한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던 굉장히 훌륭한 선수들을 같이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벌써 11년째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한국과 중국을 양쪽을 다 경험한 매니저로서 이제 한국인이 중국에 투자할 때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확률이 높더라 뭐 이런 걸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말잔치로 뭐 이럴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는 거는 제가 이제 중국에 와서 투자를 하고 추천했던 거의 결과를 검증된 숫자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제 2014년에 제가 이제 책을 한번 썼었습니다. 중국에 투자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가 이제 후광통 막 시작하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후광통이 시작하면 이런 종목들을 좀 투자하면 장기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5종목 정도를 제가 이제 추천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약 7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 보면 15개를 평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다.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평균이 6배, 7배 수익이 났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7배니까 매년 뭐 한 배씩 올랐을 수도 있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상해 종합은 사실 60%도 안 올랐어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중국이 막 변동성만 심하고 굉장히 먹기 힘든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골라서 꾸준히만 들고 가면 보시는 것처럼 뭐 6배, 7배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그래서 2015년 1월에 이제 후광통 랩이라는 저희 이제 회사에서 중국 투자하는 전문 상품을 출시를 했고요. 그 이제 상품으로서의 수익률을 좀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상품이 출시된 이후에 6년 한 반 정도 기간 동안 상해 종합은 거의 횡보였습니다. 1% 올랐어요. 6년 반 동안에.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운영했던 상품의 경우에는 거의 180%가 올랐고요. 기간 동안에 보면 뭐 178% 초과 수익. 사실 이런 수익률 보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웬만한 중국 투자 상품이 6년 동안 170%, 180% 초과이익을 냈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자랑스럽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15년도 여름에 기억하실 수 있는데요. 중국이 완전히 뭐 상해종합이 거의 6천의 근처까지 갔을 때에 만일에 지수를 사셨던 분이라면 지금 마이너스 30%가 넘게 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6천 근처에서 지금 3천대까지 빠졌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제 상품의 수익률은 그때부터도 12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자랑처럼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중국이라는 시장이 장기적인 성장성만 잘 골라서 그 안에서 좋은 종목만 고르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제 그래서 뒤에서 이제 본론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 제가 지난 6년, 7년 동안 수익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두 가지 종목, 중국 국유라는 면세점과
광복리튬이라는 전기차 리튬 회사, 그리고 이제 그런 회사를, 더 중요한 거는 그런 회사를 골랐던 로직과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어떤 판단 기준으로 종목을 골랐는지를 맨 마지막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조금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주식을 투자하실 때 대충 목표 수익을 얼마를 보고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근데 이제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한 10배? 최소 5배에서 10배 정도는 볼 수 있는 회사를 이제 기준으로 잡고 고르려고 합니다. 근데 이 10배, 5배, 뭐 20배, 야, 이거 너무 허황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래프 몇 개만 보여드릴 텐데요. 굉장히 익숙하신 그림입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40년 좀 길죠. 근데 어쨌든 40년 동안에 몇 프로 올랐나 보시면 22만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200배 주가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숫자죠. 그래서 저희가 뭐 한 번쯤은 이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타임머신이 있어서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내가 삼성전자 무조건 사서 묻어놓는다. 이런 얘기들 하셨을 텐데요. 삼성전자만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삼성전자만이 아니고요. 일단 보십시오. 네이버 한 20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50배가 올랐어요. LG생활건강 한 비슷한 기간에 120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한테 굉장히 충격을 줬던 게 하나투어인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200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뭐 100배, 200배 하니까 굉장히 먼 얘기 같아 보이시지만 사실은 이게 다 주변에서 보셨던, 아마도 심지어는 매매를 해보셨던 종목들일 겁니다. 다 한 번씩 정도는. 그리고 뭐 200배, 100배야 좀 뭐 드문 케이스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20, 30배, 한 10년, 20년에 20, 30배 올랐던 종목은 한국에서, 한국 종목으로도 진짜 소위 말하는 수두룩 빽빽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2014년에 제가 아까 중국국이라는 책을 쓸 때 하나투어 주가를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200배가 올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한창 뭐 주식 잘한다고 뭐 설치던 시기가 2002년, 3년, 그때에 제가 하나투어를 샀었습니다. 그리고 한 2배, 3배 먹고 나와서 굉장히 성공한 종목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서 중국에 와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200배가 오른 종목을 2배, 3배 먹고 지금 잘했다고 좋다고 그러고 있었던 제가 이제 보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후회 많이 했고 반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그림도 그걸 뭐로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이걸 했는데, 이제 잘 아시죠? 이솝우화의 욕심쟁이 개라고 해서 자기 입에 굉장히 맛있는 고기가 물려 있는데 물에 비친 자기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멍멍하다가 이제 자기 걸 놓쳐버린. 저는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의 떡을 보기보다는 내가 가진 진짜 이 대박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뭐일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실은 이제 제가 중국국여라는 종목을 만난 거죠. 어떻게 이제 탐방을 가서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2014년 중반인데요, 초반인데, 야, 이거는 제가 진짜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전 그때 하나투어 뭐 이때로 돌아와서 초기로 2000 초반으로 와서 마치 하나투어 IR을 듣는 느낌.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다시 한번 재도전, 나의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책도 쓰려고 생각을 했고, 그거 이제 뭐라고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타임머신이라는, 이게 왜냐면 저의 경험이 지나고 와서 이제 한국에서는 더 써먹을 수 없는 경험일지 몰라도 중국에 와서 봤더니 그 경험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처럼 써먹을 수 있더라라고 생각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더 좀 더 판 거죠. 감으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감으로는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실제로는 더 디테일로 이제 연구를 해본 건데, 그때 이제 가장 유사했던 게 한국의 호텔신라지 않습니까? 같은 면세점을 하고 있는 회사. 이래 봤더니 얘도 한 20배, 30배가 오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딱 고민을 했던 시기가 요때거든요. 막 어찌 보면 호텔신라가 최고로 막 치닫고 있었을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호텔신라를 사느니 차라리 호텔신라의 10년 전, 15년 전으로 돌아가는 심정으로 중국국을 사겠다. 딱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약간 숫자 좀 보여드리면,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과 대만 같은 이제 먼저 경험했던 나라들의 해외여행 증가율이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이 딱 그때가 요맘때였습니다. 그래서 한 인구 대비 한 10%의 인구가 이제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했고, 한국이 벌써 30, 40을 그때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도 최소한 여기서부터 3, 4배 이상은 이 해외여행 수요가 늘 거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산업, 거기에서 잘하는 종목이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것도 제가 쭉 살펴본 겁니다. 이제 한국, 중국, 베트남, 이 비슷한 궤적으로 발전을 해가고 있구나. 이제 제가 사진을 막 찾아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한국의 강남이 개발됐던 거, 중국에 제가 지금 현재 있는 푸동에 개발됐던 거, 베트남이 지금 개발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감으로만 또 할 수 없으니까 숫자를 좀 찾아본 건데요.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어디서도 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세로축은 평균 연령이에요. 각 나라에. 어느 나라인지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밑에는 이제 소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갈수록 나이가 먹고 소득은 늘어나는 나라. 제일 나이 먹고 그러니까 돈 많은 나라가 이제 소득이 높은 게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의 순서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나라가 넓다 보니까 약간 스펙트럼이 좀 넓은 것 뿐이고요.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처럼 나이가 들어갈 것이고 대신에 소득은 늘어갈 것이다. 그럼 저는 한국이 요맘때에서 중국의 수준에서 한국의 지금이 올 때까지를 다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의 10년 전, 20년 전에 뭘 사야 됐었을지를 경험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중국국이라는 회사가 이제 마켓쉐어도 2배로 늘릴 수 있는 M&A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심지어 저희 애널리스트들한테도, 야, 이거 중국 국열,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저를 보고, 너는 아직도 중국을 모르는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중국 면세점에서는 짝퉁도 팔고, 뭐, 아직은 뭐, 우리는 수준이 굉장히 안 좋아. 뭐 했는데, 저는 거꾸로,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다. 그리고 니네가 아직 관심이 없어서, 중요한 거는, 밸류에이션이 싸다. 관심이 없으니까 가격이 낮고 밸류에이션이 싼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회가 있다고 본다라고 이제 했고, 그러면서 저도 스스로 이제 검증하는 차원에서 기록을 남긴다는 생각에서 이제 책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한 종목만 갖고 쓸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종목도 했었고, 같이 쓰고 이제 다른 분이랑 같이 쓰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중국 국연은 이게 제 탑픽이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제가 이맘때 2014년, 15년에 이제 매수를 집중적으로 했고, 중간에 굉장히 저도 마음고생 많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뭐 거의 300위엔도 갔다가 250위엔 중반이기 때문에 거의 한 15배, 20배는 이제 올라 있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중국을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경험을 사실 성공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18년경에 19년은 못 됐을 때죠. 이제 중국 국에도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다음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럼 나의 경험, 꼭 한국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과거에 어떤 산업이 발전했던 경험을 가지고 유사하게 발전하는 거에 초기에 투자하면 또다시 좋은 기회가 있겠다 싶어서 고민을 두 번째 타임머신을 타보려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게 제가 골랐던 거는 제2의 스마트폰을 한번 사보자. 스마트폰을 그때 뒤늦게 사는 게 아니고요. 제2의 스마트폰을 사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요. 그게 제가 골랐던 거는 전기자동차였습니다. 원래도 제가 전기자동차를 좀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집중적으로 비중을 본격적으로 확대했던 시기는 2018년 말경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왜 그런 판단과 그런 행동을 했는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았습니다. 이제 감으로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스마트폰이 굉장히 큰 산업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찾아보니까 애플이 주가가 거의 한 50배, 스마트폰의 원조라고 이제 산업화가 됐고 제대로 된 시장을 열었던 게 애플이고, 애플을 또 이제 조금 더 뜯어보니까 이제 뭐 PER, 주가, 뭐 EPS 이렇게도 뜯어봤지만요. 애플이 아이폰을 언제 냈는지 찾아보니까 2007년 1월에 처음으로 스티브 잡스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경까지 한 50배 정도로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아이폰의 판매량이. 그러면서 주가도 한 50배가 늘어난 거, 상승을 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럼 다음 전기차가 충분히 스마트폰의 사례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한 건데요. 재밌었던 거는 뭐 이미 지금 이제는 조금 좀 아실 수 있겠지만 2018년만 해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그때도 역시 쟤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2006년에 핸드폰 옛날 투지폰이라고 하고 뭐 했던 그 옛날 이거죠. 그 삼성의 스마트폰 그 옛날 폰 나왔던 그 시절에 1등이 노키아, 이제 기억나시죠? 모토로라. 얘들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기술이 바뀌면서 혁명적인 새로운 기술로 대체가 되면서 다 사라졌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삼성만 이제 뒤늦지 않게 제때 따라가면서 이제 삼성은 그래도 아직까지 1등을 굳히고 있지만 사실 2등부터는 다 바뀌었어요. 애플. 3등부터는 전부 중국 업체입니다.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봤었고요. 그렇다면 전기차도 이렇게 보니까 중국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왜냐하면 다 이제 막 출발하는 출발선상에 다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건은 보급률의 속도인데 지금은 조금 많이 빠르게 보시지만 그때만 해도 뭐 30년 걸린다, 50년 걸린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은 도대체 몇 년이 걸려서 이렇게 거의 100%의 보급률이 갔었을까? 보시면 10년이 안 걸렸습니다. 2007년에 금방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라는 걸 처음 세상에 보여줬다 했잖아요. 2007년부터 10년 되면 2017년입니다. 2018년에 제가 이제 이 고민을 시작했으니까 그때 이미 거의 100%였었어요. 그러면 10년 정도면 빠르면 10년? 늦어도 한 20년은 되겠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뭐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만 전기차의 침투율, 뭐 보급률이라고 하죠. 그게 100대가 팔리면 겨우 2대가 전기차가 팔리고 있었어요. 그럼 이게 100대가 다 전기차가 된다면 50배가 늘어나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애플이 스마트폰을 처음 만들고 첫 해에서 한 10여 년 지난 2017년, 18년까지 50배 가까이 판매량이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자체가 이 전기차도 100대 중에 2대에서 100대 중에 100대가 되면 2대가 100대니까 50배 되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충분히 한번 해볼만 한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겠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길게 보시고 대신에 좀 많이 먹으려고 하면요 메가 트렌드를 고르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끝입니다. 이제 전기차를 사야지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고민한 거는 그럼 전기차 안에서 또 뭐가 더 좋을까 그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이거 이제 뒤에 제가 이제 뭐 테슬라도 똑같은 말을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뭐 방법 없습니다. 전기차가 더 팔려면 전기차 가격이 반값이 돼야 됐어요. 전기차 가격이 반값이 되려면 그 안에 있는 배터리 가격이 반값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요. 판매량은 50배가 느는데 가격이 반값이 되면은요. 매출액으로는 곱하기니까 볼륨 판매량 곱하기 가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양은 50배인데 가격이 0.5가 되면 곱하기 하게 되면 25배 정도예요. 매출이 늘어나는 게 잠재적인 사이즈가 뭐 나쁘진 않지만 왠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배터리 사이즈는 지금 저희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당 그 스마트폰 하나당 배터리 사이즈는 계속 늘고 있잖아요. 더 오래 쓰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더 많은 서비스를 사용하니까 배터리는 더 빨리 다르니까. 전기차도 전 똑같을 거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1.5, 2배 정도 현재 평균적인 전기차의 배터리보다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것도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전기차 배터리도 반값이 될 테니까. 그럼 뭐가 가격이 안 빠지는 그 안에 들어가는 뭐가 없을까? 그래서 이건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래서 찾은 거는 리튬이었습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소재. 왜냐하면 2018년 말에 리튬 가격이 완전 바닥으로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근데 리튬이 더 빠지기 어려운 수준까지 지금 가격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가격이 리튬은 오를 일만 남았다. 근데
양은 얘가 잘해서가 아니라 테슬라가 잘하고 현대차가 더 팔고 할 거기 때문에 양은 계속 올라갈 거다. 거기다 배터리 사이즈는 커질 테니까 배터리당 소모되는 리튬의 양도 계속 커질 것이다. 근데 가격은 안 빠지고 오히려 지금 바닥이니까 오히려 오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이런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이 전기차가 10배가 팔려도요. 전기차와 배터리는 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10배 이상, 10배를 다 매출액이 늘 수가 없어요. 근데 리튬은 곱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매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전기차가 커진다는 메가 트렌드에 배팅하는 건 똑같은데 그러면 이왕이면 다홍침하니까 리튬을 사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강범리튬이라는 회사가 저희가 샀던 회사가 2018년 말부터 사서 19년 중반 뭐 가을까지 샀었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마음고생하면서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될 것 같은데 왜 빠지지 하면서 욕 먹어가면서 계속 사고 버티고 뭐 이랬었어요. 반성문 써가면서 계속 저는 더 들고 가겠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왔죠. 벌써 지금 거의 한 열 몇 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50배가 크는 시장이고 그 안에서 리튬은 단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회사는 또 마켓시어까지 계속 늘려가고 있고 모든 게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시작을 했던 건데 삼성전자, 네이버 뭐 보셨잖아요. 하나투어 심지어는 10배가 끝이 아닐 수 있다. 저희의 경험을 가지고 대입을 해서 보면 이게 메가 트렌드로서 계속 중요한 거는 전기차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상품으로 될 수만 있다면 저는 10배가 끝이 아닐 수 있다라고 봐서 계속 좋게는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걸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에 반영은 하고 있지만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해서 종목을 골랐었던 사례를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중국에 투자라는 사람이고 중국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요걸 좀 말씀을 좀 또 드리고 싶었어요. 왜 중국을 굳이 전기차 뭐 테슬라도 있고 하는데, 근데 중국은 보시면 요런 많아요. 미국에는 테슬라밖에 없어요. 배터리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엔 배터리까지는 있는데 소재 회사가 없어요. 중국엔 다 있어요. BYD, CATL, 거기에 그거 리튬 공급은 리틀, 코발트, 뭐 분리막 1등, 그것도 다 전 세계 1등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라 잡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리튬까지 살 생각을 한 거였겠죠. 만일 한국만 보고 있거나 미국만 봤으면 리튬이라는 걸 알지도 못했을 거고, 뭐 그냥 테슬라 뭐 5배 아까 보셨지만 그 정도 10배로 만족하고 좋아했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더 넓은 기회가 있다. 시장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잘만 하면 충분히 좋은 회사 고를 수 있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메뉴를 가진 나라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실 오늘 조금 요거는 이제 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완성차와 배터리와 부품까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골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주식 시장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댔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산업은 전기차는 관련된 거는 중국 정부가 목숨을 걸고 이건 무조건 키울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제가 오늘 강조를 드리냐면 최근에 중국의 지금 상황하고 좀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요.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중국에 잘 와보지 않으시고 중국말도 잘 안 되시고 몸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최근에 중국이 지금 뭐 시진핑이 굉장히 규제 강화하고 뭐 해서 아마 이런 그림 보여드렸을 수 있어요. 이게 저도 가끔 이제 주변에 보여드렸는데 중국의 이 수학학원, 교육산업 이제 그 통제 규제한 거에 대한 대표적인 동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학원에 애들이 학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공안들이 와서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장면 막 찍어서 올리고들 막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보시게 되면 YTD입니다. 이게 긴 것도 아닙니다. 불과 한 7, 8개월 만에 인터넷 플랫폼에서 이제 뭐 메이투안이니, 뭐 디디니,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사교육 업체들, 이제 뭐 신동방이니 이런 애들의 주가인데요. 뭐 크게는 마이너스 90% 났습니다.
YTD로 1년도 안 된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마이너스 90% 나고 아까 보셨던 그런 동영상 막 하면서 아마 굉장히 제가 뭐 안 봐도 되게 짐작이 갑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 지금 많이 뭐 공산당 리스크 막 하면서 얘기들 하고 계실 거예요. 뭐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한국도 북한이 미사일 한번 쏘면 미국에 계신 친척이나 뭐 주변 사람 미국에서 막 전화 와서 한국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너네 피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저는 뭐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게 팩트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너무 그쪽이 과장돼서 그것만 보여지는 거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요. 반면에 이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거꾸로입니다. 제가 이제 미래산업이라는데요. 금방 제가 이제 요것만 제가 일단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주로 좋아하고 가지고 갔던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강봉리튬, 뭐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은척고분이 분리막에 1등하는 회사, CATL은 뭐 말씀 안 드려도 할 거고. 전기차 관련된 회사들이요, 연초 대비해서 90%, 100% 올랐어요. 좀 전에 보여드린 건 연초 대비 마이너스 90이잖아요. 얘네는 플러스 90, 100입니다. 완전히 극과 극으로 지금 갈리고 있죠. 근데 이제 아마 자극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이거보다는 막 굉장히 공포심 조장하는 게 뭐 유튜브 하고 이러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더 자극적이니까 말씀을 많이 하셔서 더 많이 들으셨을 수 있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심지어는 요게 이제 7월 말에 시장이 막 패닉으로 막 규제 리스크에 패닉으로 빠져가고 있을 때 중국 정부가 중앙공산당 회의, 정치국 회의라고 하죠. 거기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의 발전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가속화하도록 하겠다라고 천명을 다시 한번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터넷 산업 플랫폼은 이미 컸다. 20년 동안 사실 정부가 업어 키웠다. 너무 커져서 내가 너를 업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제 너도 사회에 기여해라 이겁니다. 딱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나름대로 과격한 방식 이런 거 뭐 정치적인 얘기는 제외하고요. 그냥 뭐 나름 그럴만하네.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너무 좀 과격한 건 좀 그렇지만. 근데 이제 동시에 이제부터 너 내려 얘를 업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그 대상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뭐 몇 개가 더 있습니다만 저는 뭐 그 중에서 가장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다 보니까 이걸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요한 건 저는 그거죠. 굳이 이제 업혔다 내려가는 애들 가지고 막 뭐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거죠. 이제 새로 업혀서 앞으로 20년 동안 업혀서 룰루랄라 할 수 있는 애들을 사자. 그게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전기차의 수요의 증가 이런 메가 트렌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걱정할 거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균형을 가지고 보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제가 두 가지 뭐 소위 이제 좀 쉽게 표현하려고 타임머신이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만 어쨌든 나의 경험을 가지고 어찌 보면 반성이죠. 내가 그때 못했던 거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를 뭐 조금 우리보다 뒤에서 쫓아오는 나라들에 가서 한번 재도전하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솔직한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를 그 사람들이 지금 먼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타임머신을 하고 있겠죠. 그럼 저희는 이제 뭐 그건 그거대로 가는 거고 저는 저희대로 와서 중국 와서 뭐 혹은 베트남 가서 타임머신을 다시 한번 하면 좋겠다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이제 그거를 제가 어찌 보면 이건 나중에 뒤에 가면서 제가 계속 나름대로 로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감으로 했던 거를 어찌 보면 이제 조금 내가 어떤 기준을 했었지 어떻게 뭐를 중요하게 봤었지 하고 이제 거꾸로 이제 정리를 해서 제가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제 나름대로 4대 원칙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뭐 이거는 제 의견이니까 이제 한번 그래도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이걸로 계속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해 별표 3개를 주는 거는 산업의 성장률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전기차 산업이 커야 돼요. 그걸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의 여행 산업, 해외여행을 갈 거야? 여행 산업이 클 거야? 그걸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거는 뭐 제가 대단히 잘나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메가 트렌드를 발견하는 거는.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 조금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안에서 누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조금 가까이서 보는 눈이 있다. 뭐 아까 같은 전기차 안에서도 이왕이면 테슬라보다는 LG화학보다는 리튬이 더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리튬 안에서도 강봉이 마켓 쉐어를 더 키울 수 있는 좋은 회사구나.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 정도.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익률, PER 뭐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쭉 적은 겁니다. 뒤에 두 개는 사실은 그냥 따라오는 변수, 종속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산업의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이 곱해지면 그 회사의 매출액 증가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익률이 곱해지면 순이익 증가율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순이익의 PER이 곱해지면 이제 주가 상승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곱하기입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입니다. 그러니까 고스톱 치실 때 뭐 피박에 광박에 뭐 흔들고 하면 막 계속 곱하기가 되면서 굉장히 숫자가 커지잖아요. 그런 거와 유사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어떻게 100배가 나와 뭐 200배가 주가가 오를 수 있어 라고 하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네 가지 조건이 다 맞아떨어지면 이익률도 제일 낮을 때 사고 PER도 굉장히 안 좋을 때 점유율도 좀 바닥이고 시장도 뭐 이제 막 올라가기 직전에 샀으면 이제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저희는 뭐 그 정도는 안 되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100배, 50배 크는 시장에서 한 10배 뭐 정도 먹고 나오면 저희의 능력으로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나 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요. 산업의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이 왜 중요한가인데요. 보시면 산업은 잘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10배, 100원짜리 산업 시장의 규모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400원으로 4배가 늘어날 수 있는 시장에서 종목을 고르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잘 골라요. 그래서 뭐 마켓쉐어가 10% 하던 회사가 그 와중에 마켓쉐어까지 40%로 늘려요. 굉장히 뭐 삼성전자 사실 반도체가 그렇게 큰 거죠.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데 마켓쉐어를 계속 이제 막 그 옛날에 잘하던 회사 일본 회사들 다 떨어져 나가는 걸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산업의 4배 클 동안에 이 회사의 매출액은 4 곱하기 4가 돼서 16배가 클 수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그랬고요. 뭐, 그 중국 국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행 산업이 커지는데 M&A를 통해서 마켓쉐어를 2배로 늘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빠르게 주가가 클 수 있었던 건데요. 근데 당연해 보이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말씀을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이 그림을 만든 건데 시장이 성수기 돼서 피크를 찍고 이제 서서히 이제 좀 늙어가는 시장은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시장의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시장 전체가.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요. 대부분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요. 1등은 살아남아요. 시장이 작아지니까 작은 회사들이 막 죽어나가죠. 그럼 1등의 마켓시어는 계속 커집니다. 그럼 이제 그런 회사를 되게 그건 이제 눈에 보이는 이미 커진 좋은 시장인 거 누구나 다 알고, 봤더니, 그 안에서 이 회사가 누구나 다 아는 1등인데 마켓시어도 커지고 있어. 그러면 이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곱하기를 해보십시오. 400원 시장일 때 10% 했으면 이 회사의 매출액은 40원이에요. 근데 시장이 극단적으로 100원으로 쪼그라들었는데 거기서 마켓시어 40% 엄청 커졌어 얘기하지만 곱하기 해보면 겨우 40원입니다. 꺾이는 산업에서는 1등을 사면 안 터질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제가 보여서 크게 먹을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고르긴 쉽죠. 누구나 아는 큰 시장이 누구나 아는 큰 회사니까. 근데 가져다 주는 이익은 그렇게 주식으로서의 이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신에 뭐 리스크는 작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이 네 가지 팩터에서 변수에서 왼쪽을 중요시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저는 성장주를 좋아하는 성장주 스타일 이건 제 논리예요. 뭐 이렇게 크게 염두 안 두셔도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20년의 경험으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는 산업이 성장해야 되고 그 안에서도 또 더 성장하는 회사를 고르면 뒤에 뭐 이익률이나 PER에 조금 뭐 이슈가 있고 막 출렁출렁이 있더라도 견디기만 하면 결국엔 우상향한다라고 보는 게 저 같은 사람이고요. 그거는 난 모르겠어. 내가 무슨 재주로 성장 산업을 찾아. 나는 그냥 이익률, PER 눈에 보이는 이 숫자를 가지고 뭐 싼 걸 찾겠어 하는 게 가치주라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인 것 같아요. 물론 리스크는 작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는 뭐 선택의 차이이고 스타일의 차이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의 이런 경험이나 제가 해왔던 스타일이나 성공의 사례들은 다 왼쪽을 중요시하게 봤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뒤에 거는 제가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 또 반복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네 가지 변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가능하면 왼쪽의 거를 산업의 성장을 메가 트렌드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좀 연습을 하시고, 근데 그게 이제 맨땅에 한다기보다는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나의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책도 있고, 뭐 옛날에 사례도 있고, 찾아볼 수 있잖아요. 뭐 몇십 년 전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어차피 사람이나 역사는 이 사람이 비슷하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고 한다고 보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걸 중국에 대입해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이제 준비했던 내용은 모두 마치고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